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5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주간 투자 전략 5월 세 번째 주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쉬시는 중이시고요. 예, 저는 약간 타지지만 열심히 할 일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주는 월화수목금 5일 또 꽉 채웠네요. 열심히 매매해야겠죠. 예, 또 하루 쉬고 뭐 그 다음날 열리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쭉 연결돼서 그 다음에 시세 연속성도 같이 보고 하루 쉬면 변동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다음 주에는 없을 테니 이제 좀 대응은 해보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딴 식으로 막 왜곡돼서 나오기 시작한다. 참 변동은 마찬가지로 큰 시장이구나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지금 S&P 다우지수가 말이 많죠. 뭐 4만 돌파했다 라고 해서 지금 지금 S&P 500 또 고점 돌파해서 나오는 변화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뭐 나스닥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나스닥도 장중에는 조금 좀 밀렸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는데 지금 나오는 분위기 봐서는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이 붙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그냥 교과서적으로 나와요. 예, 정고점 돌파하고 그 흐름들을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나쁘지 않은데 저희가 아는 저희의 기술적 분석 딱 본다고 하더라도 단기 이평선 이탈한다. 그럼 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게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있는 이상은 지금 잘 맞춘 다음에 이렇게 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는데 그 와중에 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네요. 또 나스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지난주 미국 시장의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나스닥에서 기술주라고 하는 쪽들 특히 기술주의 반도체 쪽들이 좀 변동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지금 주도를 했던 섹터들은 좀 흔들렸습니다. 월요일날 국내 증시도 이쪽 영향을 받겠죠. 반도체는 또 고전을 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AI 쪽에서 나오는 진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진영. 그래서 아마 대표적으로 AMD가 차지를 하고 있겠죠. 근데 나중에 가게 되면 이게 더 다변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중심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점유율이 지금 뭐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영역 저거 보니까 영업이익률 보면 한 55% 이런 식으로 고성장이 야기되고 있고 거기다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거의 그냥 돈바치다 생각하게 되면 일로 마구 들어오려고 하는 여러 가지 세력들. 그래서 즉 엔비디아 외 AMD 등으로 표현할게요. 비 엔비디아 쪽들이 지금 거의 열심히 들어가려고 노력을 무지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갖고 있는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서 퀄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체 칩을 만들겠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칩. 그리고 또 나머지들 웬만한 회사들도 다 자체 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생산하겠다. 이제 기성품으로 찍어주는 것 같고 안 되겠다. 우리의 설정에 맞게 우리가 하겠다라는 쪽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들은 그게 AMD랑 결합을 할지 아니면 AMD 칩도 뭐 거기서 거기네 기성품이네 생각하게 되면 자체 칩들 이거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엔비디아의 아성은 지금까지는 계속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쉽게 이탈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이거 한번 또 보시죠. 그러면은 지금 엔비디아 외에 AI가 지금 펼치는 세상에서 그 밖에 누가 돈을 벌고 있겠습니까? AI가 딱 가져가서 지금 돈 버는 어떤 소프트웨어 쪽들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뭐 구글 지금 현재 돈 법니까? AI로 못 벌고 있죠. 메타 투자만 열심히 하고 있고 아직까지 돈 못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솔직히 오픈 AI가 지금 얘기하는 이쪽이 대주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원래는 비영리 집단이에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뭐 나중에 AI 시대가 오게 되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라고 하는데 벌써 빠르게 돌아옵니다. 기업 가치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눈이 확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이런 걸 우리가 갖고 있네라고 생각하는 한편 수익성을 강화하기도 애매한 측면들이죠. 그러니까 활용을 해서 우리가 뭘 이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돈 버는 문의가 나오는 회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하나예요. 솔직히 애플 뭐 하는 거 있습니까? 그나마 또 테슬라 이제 문의를 보여줄락 말락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안개 속에서 AI를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AI가 변할 때까지는 아직은 투자가 더 이어진다는 얘기겠죠. 이쪽이 그럼 하다가 AI 아닌 것 같아 우리 다 포기 이럴 수가 있을까요? 못 이럽니다. 계속
가속도를 붙이는 거죠. 어차피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는데 그 돈을 벌 거야 라고 하는 수익성이 어떻게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때려 붓는다, 투자한다,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죠. 돈이 없나요? 절대 아닙니다. 돈은 충분히 지금 사업으로도 벌고 있는데 광고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한 달에 업데이트만 해서 혹시나 지금 윈도우 11 이제 12 이런 식으로 가기만 해도 돈이 어디입니까? 다 이렇게 벌기 시작하는 메타도 광고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기존에 번 돈을 가지고 계속 AI 시대에 맞게 돈을 투입해서 계속 투자한다. 이건 지금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수익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게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2차 AI의 또 다른 종목들에 대한 강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해봐야 AI 인프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라고 하게 되면은 다 아시는 것처럼 AI 칩부터 데이터 센터, 거기 들어가는 뭐 전력기기, 뭐 변압기, 전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연료전지 쪽도 지금 부각을 받고 시작하죠. 발전, 이런 AI가 잘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가 1차, 이게 1차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2차 돈 버는 쪽으로 나와서 AI가 돈을 어떻게 번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마구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쪽이 2차. 아직은 1차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AI가 끝나서 버블이라고 막 한다고요? 이거는 큰 트렌드를 모르는 겁니다. 저희라도 저희 어웨이 클래스 가족분들이라도 요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크게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는 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 예전에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애플의 잡스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짜잔 이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초기에 아이폰 1에서 3까지 갔었을 때 그때 부품주라고 하는 거 있죠. 부품주가 얼마나 부각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와, 이게 또 초경량화되고 작게 되고 들어가는 부품주, 그때 가장 핵심적인 종목이 PCB 종목이었습니다. 거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이거 많이 들어간대 라고 하면서 그때 템버가 나왔었죠. 이런 종목들이 이런 거랑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뭐 폼팩터도 나오긴 하지만 스마트폰에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가 뭘까 그러면서 애플과 연관된 회사들 쭉쭉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 또 정점은 코로나19 때 많이 찍었었죠. 비대면 언택트다 보니까 그때 대응할 만한 섹터 종목들 이게 쫙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죠. 결국에는 아직까지 돈 버는 AI는 꿈도 아직 안 꾸고 있었다,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게 이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저희가 집중하고 봐야 될 섹터가 어딘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AI 관련된 인프라 이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핵심은 칩이 있을 텐데 그중에 칩의 중심인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지만 딱 단적으로는 그냥 눈높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눈높이 플러스 알파보다는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 TSMC 실적이 좋은 걸 확인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계산한다? 예, 잘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말고 가이던스를 원하겠죠? 가이던스도 아마 그런 얘기가 달릴 거예요. 이 TSMC가 이제 투자가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이게 확보가 되는 순간 하반기에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는 2분기가 아니라, 이게 회계 기준이 조금 그쪽과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2분기가 아니라 하반기를 더 강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높은 이 수준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1달락은 될 것 같아요. 1달락은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얼만큼 더 엔비디아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나오고 이어지느냐라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엔비디아 진영 쪽에서 얼만큼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 다 우리 거 많이 씁니다 라는 쪽과, 아니면 엔비디아 거 말고 우리 거 씁니다, 아니면 엔비디아 거 안 쓰고 우리 자체적으로 칩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렇게 두 방향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엔비디아 거 말고 우리 거 쓰기 시작했으니까 만약에 AMD라든가 이런 쪽이 된다 그러면 요게 폭등을 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예, 근데 엔비디아 말고 우리 자체 칩이 이제 드디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게 뭐가 움직이냐면 에이직 관련된 쪽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가온칩스 뭐 어쩌고저쩌고부터 디자인 하우스 이거 요즘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쪽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대항마는 ARM일 거예요. ARM이 아마 그걸 많이 보여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ARM은 지금 비쌉니다. 주가 수준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가느냐. 그러니까 즉 엔비디아가 힘이 빠져서 성장에 대한 정체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나머지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엇일까? AMD나
그러니까 완전히 대체하는 AMD냐 아니면 AMD도 싫다 우리 자체적으로 간다 그랬을 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기반들 요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을 잘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경고할 걸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돈을 못 버느냐 아닙니다. 돈 벌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률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이게 뭐 그때는 2배 그다음에 또 그다음엔 뭐 50%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쭉 계단식으로 가던 게 이제 계단이 좀 정체되면서 약간 좀 완만하게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여기 나오는 영업이익률에 대한 Q 자체 금액 자체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성장률 자체는 멈췄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엔비디아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다고 주가가 뭐 급락하지는 않을 거예요. 일정 부분 박스권을 왔다 갔다 그럴 겁니다. 이런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엔비디아의 막강한 80%도 넘는 점유율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될 겁니다. 그럼 이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좀 밀렸다 그러면 샀다가 팔았다가는 고점에서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가지고 저희 제리의 매매 스타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때는 아마 그런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런 쪽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승률이 이렇게 위쪽으로 가기 시작하겠죠.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또 다른 흐름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AMD도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퀄컴 이것도 여전히 잘 갖고 계시죠? 예.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한테는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ARM은 비싸긴 비싼데 이게 폭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또 보시고 하면서 여전히 또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또 데이터 센터는 계속 짓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전력기기 전선 이런 쪽들도 다 관심은 둬야 됩니다. 관심은 두는데 주가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안 사는 것 뿐이지 어느 정도 가격대 들어온다. 들어가려고 제가 또 공지사항에 열심히 준비를 할 겁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주도 섹터는 쉽게 꺾이지 않거든요. 이런 큰 흐름들의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적으로 보시고 여전히 저도 관심이 많고 자리 들어오게 되면 사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잠깐만 볼까요? 예, 갑자기 생각이 되니까 뭐 탐구하고 싶어졌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보는 뭐 HD 현대일렉트릭 이거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저게 좀 같이 들어갔어요. 그 좀 외국인들 매수세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지금 MSCI 리뷰 들어가면서 5월 말일까지 해서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떨어지진 않는다는 쪽이지만 매수세가 각도가 상당히 가팔라져 있는 모습들이죠. 솔직히 기관 같은 경우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게 아니 우리랑 MSCI가 무슨 상관이야? 근데 기관 외국인들은 연기금이 HD 현대마린 사는 것처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게 되면은 요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나왔을 때 내가 커버가 못 되는 흐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편입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고 근데 지금부터는 아마 거의 이제 좀 중요한 지지권에서 이탈하고 다시 밑으로 확인되느냐는 쪽은 일단 수급과 관련이 있겠죠. 외국인들 수급. 근데 그걸 쭉 밀린다 그러면 기관들도 이만큼 줄여놨던 거 관심은 있을 거예요.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때 교차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일단은 보겠지만 지금 당장은 조금 밀릴 듯 하면서 지금 주춤주춤합니다. 이런 쪽에서 자리 안 맞으면 들어가지 말자. 저희 루트죠. 그러면 일단은 24만 2천 원대 여기가 일단 중요한 지지권이고 아마 여기보다도 저희가 노리는 때는 요 정도 23만 원 요 정도 22만 원 요 정도쯤이 될 겁니다. 근데 그때쯤에서 살짝 이 1차 엔빌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을 텐데 적어도 박스권 안쪽 23만 원 22만 원대 정도까지 가야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완만하게 가다가 한번 툭 빠지겠죠. 그런 때 한번 또 관심 갖자라는 쪽에서 여전히 지금 수주 잔거와 그리고 또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걸 저 고점에서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눌림목을 일단 잘 보자라는 쪽으로 아직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시장은 단기적으로 지지 잘하고 돌아가든지 변화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인데 요거 16,500 그러니까 요 정도죠. 요 직전 고점하고 요거는 체크를 해야 되겠어요. 이번 주 미국 시장 핵심은 여기 나왔던 부분들 여기 나왔던 갭 요 부분과 직전 고점대 부분 합치게 되면은 어떤 자리냐면 여기 이탈하게 되면 조금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16,500 이탈하게 되면 또다시 계산해야 되겠죠. 아이고 여기까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 시장 입장으로는 요때 그 거의 한 16,500, 600 쪽에서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엔비디아 실적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고
실적 괜찮으니까 뭐 빵 뜬다 그러면 그때 쫙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거 좀 지켜보자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엔비디아는 이따가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 관련돼서 움직였던 이제 매크로 잠깐 한번 살짝만 체크해 보고요. 달러입니다. 먼저 달러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이 확연하게 이제 달러 약세로 갑니다. 106대 있던 게 104, 한 2% 정도 하락했는데 이 정도쯤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 지금 박스권 103.5 정도 들어가게 되면 또 빠르게 올라오죠. 네, 그래서 요거 이탈해야 되겠죠. 지난번 패턴의 역순 요거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흐름 보게 되면은 약간 고점에 대한 저항이 이렇게 강하게 돼 있는 상황 쪽에서 이거 104.5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밑으로 간다라는 쪽들 보면서 여기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103.5대 이탈하게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요거는 또 연계해서 한국의 환율하고 같이 지켜봐야 되겠죠. 원하는 변동폭이 많이 커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커졌고, 예, 지금 그래도 1350원대에서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요게 요 라인이죠. 요때 나왔던 라인들, 요 라인 이탈하고 1320원대 지난번에 뭐뭐 걸었던 흐름들까지 내려오느냐, 요게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거 별 이상보다는 달러 변화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들, 요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고점에서 빠질 때는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103.5 들어간다 그러면 1300 이때 보여줬던 흐름이죠. 1340원이 이탈하기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이때부터도 수출 효과에 대한 기대, 그래서 지금 의외로 생각보다 그런 얘기 많이 돌더라고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에 대한 얘기, 외환 보유가 생각보다 많이 수출이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가 좀 약간 좀 많이 늘지 않는다라는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고 약해져 있다. 이걸 볼 때 보면은 저희가 재정 수지를 많이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무역과 관련된 쪽이 아닌 기타 쪽에 잡히는 재정 수지. 이게 어떤 쪽으로 많이 나오면 외환 유출, 외환 유입 이와 관련된 쪽인데 어디서 많이 영향을 끼치냐? 네, 그러니까 주식 직구죠. 이걸 이렇게 표현할까요? 미국 주식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글로벌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 요거 무시 못합니다. 요게 의외로 유출이 상당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승자박이죠. 예, 지금 한국에서 자꾸 금융거래, 금투세 이 얘기 말이 많죠. 이걸 자꾸 시행한다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돈 있는 저희야 모르겠습니다. 저희 하는 것보다 좀 크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특히 거래세가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세가 2% 3% 올라가는 게 아니라 22%대 이런 식으로 10배가 갑자기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세금이 10배가 들어온다. 그렇다고? 라고 하게 되면 같은 세금을 물론 내긴 내겠죠. 저쪽에 해외 쪽에 흐름 내겠죠. 근데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게 움직이면서 그거 가지고 다 견디면서 매매하는 것과 미국 시장에서 추세 흐름 맞추면서 움직여 하는 것과 같은 세금을 낸다고 하게 되면 어느 게 더 움직임이 더 좋을까요? 기대 수익이라고 봐야 되겠죠. 변동이 크게 되면은 시장에서 기대 수익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면 변동이 왔다 갔다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정신없이 움직일 때 이때에 따른 기대 수익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게 기대니까 익스펙테이션이잖아요. 이게 그만큼에 못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잠재 수익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시장에 있느니 차라리 이쪽으로 가겠다. 이게 지금 나오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부담까지도 준다고 봐야 되겠죠. 과거 제가 알기로는 수출이 이렇게 턴해서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환율이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냐면 저 밑으로 가서 되게 상대적인 오른다 달러가 약세로 간다, 달러가 강세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의 폭이 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월말쯤 되면 돈 들어올 거 많은데 이런 생각이 되면서 환율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는데 지금 반대입니다. 이런 것들 들어와 있고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들어와 있는 거죠. 또한 정치적인 문제 두 번째는 25만 원 전국민 지급 이런 쪽으로 약간 포퓰리즘이 커지기 시작한다. 물론 아니 나한테 정부가 돈 주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결국은 뭘 만듭니까? 내 소득이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200만 원인데 25만 원을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7%에서 10% 정도 지금 임금이 인상되는 겁니다. 전 국민이요. 그러면 물가가
만약에 지금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부자가 돈이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까요? 물가도 같이 따라오를까요? 돈을 풀게 되면 당연히 물가는 더 오르게 됩니다. 똑같이 물가가 7에서 10% 올라갔다. 그러면 25만 원을 받는 걸로 인해서 내 기존에 받던 200만 원도 같이 반대로 보게 되면 깎이는 꼴이 나옵니다. 25만 원은 플러스가 아니고요. 왜냐면 물가가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체감 수익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예. 명목이 임금이 아니라 실질 임금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